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8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는 보니까 기성정결 김건희 나쁜 마녀 서울과 양평 도시고속도로 그 계획이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 전면 백지화 다음 정부가 해라. 양평 서울 양평 이 고속도로가 문제가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땅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다음 정부가 해라. 우리 정부가 안 하겠다. 공무원들을 봉으로 잡지 말고 모든 의혹을 김건희 여사 김건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어제 원희룡 장관이 아주 막 칼을 빼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어떻게 그런다고 도박하듯 식으로 단칼에 뱉냐, 뭐 아니면은 하면 되고 또 맞으면은 원한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하는 짓이 또 초등학생들도 그런 짓 안 하니 막가파 정신 이상자들 집단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합리성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부산 앞바다고 이런 데서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등어 거무기가 끝나서 고등어 이제 잡으러 출항하면서 그 현수막을 다 배에다 걸어놨는 게 제발 가짜뉴스 버티려고 해서 우리 어민들 좀 골탕 먹이지 마라. 그래서 지금 고등어 이제 잡으러 떠나면서도 걱정이 어떤 걱정이냐, 잡아왔을 때 우리 또 국민들이 고등어 안 먹을까 생선 안 먹을까 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NGO 연합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적성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기자회견하고 수산시장에서 해 팔아주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오셔갖고 거기에 있는 회를 팔아주는데 뭐가 문제냐,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수산시장, 전국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회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상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서 지금 가짜뉴스로부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행동 못하고 반지체자 같은 그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수족관 물을 먹고 있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정작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시장의 자영업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민들이 올라와서 제발 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국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아니 수산시장에 있는 전국에 해 팔고 있는 횟집 사장들 총 걸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퍼뜨려서 우리 생계 위협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 그 왜 안 합니까? 주로 이제 시장에, 식당에 가면은 거의 목포집, 해남집, 뭐 전라도 식당이 많아요. 자기가 전라도 때문에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가짜뉴스인 거 뻔히 알고 평생을 생선 썰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자기들 먹고 살고 잘 살고 있으면은 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여러분들의 생계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우리 우파의 한경구라고 이제 시사 파이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부산 앞바다까지 가서 부산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퍼갖고 마시고 있고 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별 일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하는 놈들의 이런 괴담 퍼뜨리는 이 일을 진짜 하늘에 벌을 받고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천벌 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는데 일본의 3인당인가 그 의석이 3석밖에 없는 그 당이 와갖고 지금 민주당하고 지원 와갖고 둘이 만나서 짝짝꿍하고 있어요. 평소에 일본 놈 미워하고 지금 저 일본 대사관 앞에 별쇼를 다 하면서 또 요럴 때는 또 일본 놈들하고 만나가지고 짝짝꿍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정신 분석 학자도 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짓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하고 있어요. 하기야 이재명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송영길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 이름을 딱딱딱 거론해 가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혁신민주당, 친민주당계 사람들이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비판하고 있어봤자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안 변한다. 이미 이 달리는 브레이크 터진 열차가 계속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터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으려면은 전쟁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원들이 진짜 민주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이래 하려면은 지금보다 더한 칼날을 갖고 칼춤을 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변할 수고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당도 안 변해요. 국민의힘당도 브레이크 터진 당이 브레이크를 언제 잡아야 될지 언제 풀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이때까지 선거에 총선에 졌는 가장 큰 이유는 공천 실패입니다. 공천 실패. 얼토당토하는 사람을 공천 대상자로 올리고 비례대표 순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자를 올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보면은 요소요소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다 기 들어가고 있는 인간들 천집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뭐 어디 온데
감토 하나 쓰고 국회의원 받아보려고 오만 쇼를 다 하는 인간들이 수두룩 합니다. 진정성도 없는 인간들이 수두룩 뻑뻑입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실패한 장본인 그런 자가 지금 전 세계 놀러 다니고 페이스북에 맨날 사진 올리고 한심한 인간들이 수두룩 뻑뻑입니다. 수두룩 뻑뻑. 정치병이 들어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도 한번 해볼까? 교육감도 한번 해볼까? 저 여의도 쪽으로 가면은 양심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양심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양심 없는 자가 정치를 하는데 이 땅이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치고 양심 있는 자, 사리 분별력이 있는 자들 별로 저는 못 봤어요. 신의도 어리도 없는 인간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계속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저 코바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 좌파 매체에게 광고비를 더 주기 위해서 오만 쇼를 다 해갖고 언론농단, 광고농단 했는 그게 쭉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은 없어. 우리 같은 국민은 적대 세력이에요. 좌파, 공산 사회주의 추종자 이런 자들만 주인된 나라였고 그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무한 혜택이 갔습니다. 한 나라에 호입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가 있을 그 사람들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데 니패 내패 갈라서 내패가 아닌 것은 다 어떤 혜택도 주지 않고 고사잡긴 시키고 압수수색 시키고 그런 짓들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6.25 때 인민군이 딱 내려오니까 동네에 있는 인간들이 인민위원회 구성해서 완장 차고 딱 다니지 요놈이 반동문자 요런 지주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유민주 정부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자유가 보장되고 평화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유민주 이 정치체제, 공화주의 이 체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각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를 보장했기에 우리는 무한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됩니다. 한국은 그런 규제가 없었더라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을 거예요. 조선일보에 서울역과 도쿄역을 이렇게 보이죠. 서울역은 역사 하나에 완전히 서울역 가보세요. 빈민가잖아, 빈민가. 근데 도쿄역은 맞춰립니다, 맞춰. 화려합니다. 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걸려있는 규제를 다 풀어야 돼. 풀 수 있나 최대한 풀어야 돼. 그리고 지방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하고 있지만 혁신 도시의 국제 수준의 대한민국 최고의 초, 중, 고 학교를 세워놓으면은 그로 다 내려갑니다.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고 직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 올라올 필요가 없고 그걸 제2의 고향 삼아서 살고 그러면은 그 도시가 삽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네 고향 내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면은 그게 나의 제2의 고향이 되고 아이들의 고향이 되고 아이들의 고향이 곧 내 나라가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는 다 살만합니다. 잘 해놨어. 거기에 초중고 학교가 가면은 대형 마트가 들어가고 백화점이 들어가고 대형 병원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혁신 도시를 거점으로 인구 40만, 50만의 하나의 도시가 형성된다면은 서울, 경기도 인구 집중된 게 다 해소가 됩니다.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교육도 살고 국가도 살고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은 희망찬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말귀를 알아먹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토요일. 각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애국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정창화제가 긴 밤을 지켰고 송화제가 전문을 변함없이 열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